하루 10만 번 쉬지 않고 뛰는 심장. 하지만 추운 겨울철 심장 혈관이 좁아져 당신의 심장이 멎을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은 한국인 사망률 2위를 차지할 만큼 위험한 질환인데요. 심근경색은 치료가 늦어질 경우 돌연사의 위험이 있고 치료가 되더라도 후유증을 남기는 만큼 무엇보다 신속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TV닥터에서는 겨울철 돌연사의 주범 심근경색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닥터입니다. 겨울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밤이 가장 길다는 절기상 동지입니다. 팥죽 한 그릇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팥죽은 애군을 널리 물리친다는 의미도 있고 실제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 면역력을 키워주고요. 또 혈액순환에 도움을 줘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심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에는 팥죽을 좀 많이 챙겨 드셔야겠네요. 자, 그런데 이런 음식도 중요하지만 흡연을 하시거나 아니면 당뇨,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특히 심혈관 질환을 이 계절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특히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고 실제 중년층 돌연사의 80% 원인이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알아봅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심장내과 허정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갑자기 너무 추워졌습니다. 올겨울은 뭐 포근할 거라고 하더니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온 겨울에 심혈관 질환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유가 있는 얘기인가요? 네. 찬 공기를 쐬게 되면은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그 혈관이 수축한 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심장이 마구 뛰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혈압을 올리게 되고 여러 가지 심장에 안 좋은 그리고 혈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심장에 여러 가지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을 심하게 되는 원인이 되죠. 그럼 실제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이 심장이 좀 힘들어하는 계절 겨울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은 11월부터 2월까지, 즉 가장 추운 계절과 네. 그다음에 더운 계절 아니면 봄, 그다음에 가을 이런 것들 비교해 봤을 때 추운 계절에 대략 한 달에 한 300에서 400명 가량 훨씬 더 많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왜 추운 날 막 운동하러 나가시다가 갑자기 뭐 사고를 당하셨다 이런 네. 뉴스들 종종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심혈관 환자를 이 계절에 많이 받고 계신가요? 네. 그렇고 이제 응급실에서도 많이 볼 뿐더러 외래를 통해서도 추우니까 훨씬 더 이전에 비해서 증상이 심해진다라고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심혈관 질환이 사망률이 상당히 높다면서요, 교수님? 네, 가장 높은 거는 아직까지 암입니다. 네. 이외 그 밑으로 이제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최근에 심혈관 질환이 뇌혈관 질환을 따라잡았습니다. 물론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2위에 오를 만큼 심혈관 질환의 빈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이 심근경색이다. 네. 그러면 심근경색이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질환입니까? 심근경색을 설명하자면 저는 도로에 항상 비유를 합니다. 도로가 완전히 꽉 막혀서 뒤로 차가 못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혈관에 이렇게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 노란색으로요? 네, 노란 거이 저희가 이제 이 노폐물의 가장 큰 성분은 이제 지방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우리가 것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 콜레스테롤 그런 거예요?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쌓이게 되고 그런 것들이 혈관을 막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꽉 막혀서 뒤쪽으로 피가 못 가게 되면은 심장이 죽게 됩니다. 이 심장이 죽게 되면은 결국에는 심장의 기능이 멈추게 되고 심장이 멈추면 돌아가신 거죠. 그러네요. 네. 예. 그러면 혈관이 원래는 뚫려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깨끗하게.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막히는 건가요? 혈관이 또 막히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게 됩니다. 대부분 아까 전에 동맥경화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혈관이 자꾸 딱딱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아니면은 흡연이라든지 최근에는 비만도 그 원인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고지혈증 아까 전에 제가
지방 덩어리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지방 덩어리가 혈관에 쌓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동맥경화가 서서히 진행하게 되고 결국에는 완전히 막혀서 이렇게 지방 덩어리가 쌓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네. 것들을 저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혈류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이 보니까 네. 점점 네. 좁아지네요. 진행 네. 과정을 네. 보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네. 점점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혈관 질환에는 사실 협심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럼 협심증과 심근경색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협심증이라는 것은 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로 비율을 따지면은 한 10차선 중에서 한 2차선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큰 문제가 없이 도로는 흐르지만 약간만 러시아워가 될 경우에는 문제가 계속 생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와 다르게 심근경색은 완전히 안에서 사고가 나버린 겁니다. 사고 나서 밑으로 피가 안 가는 겁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밑에 있는 근육들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이런 사고를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대부분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지금 뭐 그림으로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구분이 되네요. 네. 협심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협소해지는 네. 혈관이 네. 그리고 그게 완전히 막혀버리면 심근경색이 되는.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할 때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네. 이 가슴의 통증이 점점 어깨 쪽으로 방사되거나 팔로 방사되거나 그런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은 심한 운동을 할 때 훨씬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불안정성 협심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변이형 협심증은 잠잘 때 그리고 술 마시고 그 다음날 많이 일어나게 되고 네. 심근경색은 이거보다 훨씬 심합니다. 이게 좋아지질 않습니다. 예. 계속 심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 찾아오는 경우에는 심근경색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아픈데 뭐 움직이거나 운동할 때 아픈 거예요? 협심증은? 네. 대부분 전형적인 증상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통증도 여러 가지 양상이 있잖아요. 뭐 진짜 우리하게 아픈 것도 있고 아니면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도 있고 이건 어떤 특정한 양상이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전형적인 협심증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이것 이외에 가슴의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슴에는 심장 말고 폐도 있고 식도도 있고 근육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고 안쪽에는 대동맥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장 많은 것은 또 스트레스성도 있습니다.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다고 해서 맞아요. 보면은 이 스트레스만 받으면 특히 우리나라 여성분들 여성분들. 한 50대 저기 이제 방청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대략 뭐 화병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고 계신데 스트레스와 연관된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것들 증상이 정말 스트레스성에서 의한 것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심근경색 아니면 협심증 네. 그리고 폐에 의해서 관련된 것, 대동맥에 의해서 관련된 것들을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감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슴 통증이 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오는 것인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가슴 통증을 호소하신 70대 환자 두 분이 계셨어요. 어떤 증상을 처음에 느끼셨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좀 답답하고 쪼이고 이래서 이게 왜 이랬나 하고 조금 달리기 같은 거 이래 오르막 오를 때 이럴 때는 좀 답답해요. 숨이 차고.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별내는 아픈 데가 없으니까 막 그냥 자꾸 운동하러 댕기고 이러니까 가슴이 쪼일 때는 이래 손을 툭툭 쳐가지고 좀 막 이래 있으면 또 한참 있으면 괜찮고 이랬는데 그래 주위에서도 그러면은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고 권유를 하고 이래서 가슴이 아주 뻐근한 게 그냥 아주 뭐 오그라드는 것 같고 몸이 전부가 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래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을 바로 왔죠. 심장의 관상동맥이 막힌 게 아니고 좁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막힌 게 아니라 좁아졌다. 그래도 막히기 전에 오셔서 진짜 다행입니다. 근데 다 뻐근하다, 뭐 가슴이 오그라드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네요.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쓰시고요. 예. 특히 할머니들이 오시면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형적인 할머니들이 쓰시는 표현은 고추장을 뿌려놨다. 음식에 관련된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특유의 표현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알 것 같지 않아요? 막 여기 고춧가루 뿌려놓은 느낌 뭔지 알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별해내는가가 참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또 치료 방향이 나오겠죠. 자, 어떤 검사부터 시작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어느 병원이든지 심장 검사실에 방문하시게 되면은 싼 검사부터 먼저 합니다. 싼 거요. 네. 가장 거죠? 먼저 하게 되는 검사는 심전도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거 많이 해보셨죠? 예. 뭐 건강 검진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누워서 가만히 찍는 게 심전도, 심장의 정기적 신호를 보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라는 건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찍게 되는데 운동을 했을 때 심전도에 어떤 식으로 변화를 보는 게 운동부와 심전도 검사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되게 있고 그 다음에는 초음파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초음파는 보시는 것처럼 심장이 운동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저렇게 보게 되면서 네. 심장의 운동에 이상한 부위가 생겼다. 심장에 이상한 부위가 있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지금 이 부위는? 네. 심장의 부위를 보게 되고 네. 그러면은 이게 왜 생겼는가 그것들을 이렇게 심혈관 조영술 심장 혈관을 촬영하면서 막힌 곳을 저희가 찾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찾는 것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막힌 곳을 찾게 되면은 그 다음에 뚫는 시술을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대부분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검사와 동시에 네. 치료까지 모두 네.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요? 물론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나서 이 부위가 막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네. 이 부위를 뚫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후에 네. 그 자리에서 바로 시술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러면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다 할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대부분 국소 마취로 하기 때문에 최근의 시술은 대부분 이쪽에 있는 요골동맥 여기 펄떡펄떡 뛰고 있는 혈관이 손목이요? 하나가 손목에 있는 혈관이 있는데 네. 그쪽 혈관을 통해서 관을 올리게 되고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 손목 혈관이 상당히 가늘잖아요. 여기에 관을 넣고 네. 심장까지 간다. 심장까지 그렇게 가는 관이 있습니다. 아. 그 관을 통해서 저희가 시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환자와 이제 시술하시는 의사분 간에 이제 네, 얘기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환자한테 시술하면서 가슴이 불편하신지 안 불편하신지 물어가면서 시술하게 되죠. 네. 치료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까요? 네. 검사상으로 저희가 막힌 곳을 이제 하게 되면은 시술하기 전에 네. 약을 먼저 쓰게 됩니다. 그 약제를 잠시 보시면은 네. 먼저 그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약들. 아마 예전부터 가장 오래된 약들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그 입에 뿌리거나 아니면 혀 밑에 넣는 약이 있습니다. 네. 그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면 혀 밑에 뭔가 약을 넣게 되는데 그게 니트로글리센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장 드라마에서도 봤었죠. 네. 네. 주인공이 뭐 혀 밑에 뭐 네. 넣고. 그래서 이제 이 약 이외에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는데 예. 항혈소판제제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사고가 난 이제 도로의 비유를 다시 들자면은 그 사고가 난 도로를 이제 좀 더 흩어주는 그런 약제들이 항혈소판 제제가 됩니다. 아스피린이 가장 대표적인 제제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녹이는 약들을 지금 쓰면서 심근경색을 치료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피의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기 네. 위해서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뿐더러 예. 혈관을 늘려주는 그런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약물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네. 이제 시술로 들어가야 되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예. 이 시술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혈관 촬영을 하는 과정과 거의 그 연속 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그 중간에 흐름이 뚝 끊겨진 부위가 있습니다. 가다가 끊겼네요. 길이 없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길이 없는 부위를 저희가 저런 식으로 길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철망을 넣어서 완전히 길을 회복하는 그런 시술들을 그 자리에서 시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보시는 것처럼 그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요골동맥, 즉 여기 손목에 있는 혈관을 따라서 관을 올리게 됩니다. 이까지 네. 이게 대동맥이 되는데 관을 이까지 올리게 되고 심장 부위까지. 네, 심장 부위까지 관을 올리게 되고 이 관을 따라서 철선을 이렇게 심장 혈관 안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관 안에다가요. 네, 예. 관 안을 그 관을 따라서 이게 좀 넓혀야 되기 때문에 네. 풍선을 통해서 혈관을 일단 좀 넓혀줍니다. 다시 말씀해 이게 막힌 도로가 있으면은 좀 막힌 도로를 이제 포장하기 전에 좀 청소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청소를 해주고 나서 완전히 포장을 하는데 이 포장이 스텐트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텐트를 시술하게 되면 완전히 혈관이 훅 넓어지는 그런 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그 중재술의 시술은 스텐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좁아지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는 네. 역할을 하는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재발이 전혀 안 되느냐, 네. 또 막히거나 좁아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당연히 저희가 도로를 포장해 놓고 예. 그 포장한 도로가 다시 막히지 않는다. 아니면 사고가 안 난다고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장혈관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네. 이 철망을 해놨다 하더라도 그쪽에 노폐물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막힐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최근에 나온 이제 스텐트가 워낙 재질이 좋아져서 이전에 나온 것보다는 막히는 빈도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망을 지나가는 혈관에 노폐물이 계속 쌓이도록 환자의 뭐 담배를 계속 피우거나 아니면은 약을 안 먹거나 그런 예. 경우에는 금방 막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예. 막히느냐 안 막히느냐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교수님 이 관리를 내가 잘했어요. 뭐 담배도 끊으셨고, 뭐 식습관도 개선하셨고, 네. 그러면 한 번 넣은 스텐트는 평생 가져갈 수 있습니까? 네, 대부분은 한 번 넣은 스텐트는 평생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사후에 시술 후에 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서 예, 경과가 많이 달라지겠네요. 네. 그러면 스텐트 시술하고 나서도 약물 복용은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도로를 청소하는 거는 평생 해야 되겠죠. 집도 평생 청소를 해야 되듯이 그렇죠. 혈관도 평생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관리를 해주는 게 생활 습관의 부분도 있지만은 네. 이게 막히지 않도록 약을 평생 먹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약을 많이 먹다가 1년, 2년 지나면서 조금씩 약을 줄여가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은 항혈소판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질,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그런 약들은 평생 먹어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아, 스텐트 시술 후에는 평생 약을 먹어주는 네. 것이 꼭 필요하다. 네. 아까 그 아스피린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말씀 안 들으셨어요? 내가 심혈관 질환은 아직 없지만 아스피린을 하나씩 매일 먹으면 예방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지금 드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저는 주변에서 좀 몇 번 뵀는데 실제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애매모호한데요, 교수님. 사는 게 다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심장에 병이 있다, 혈관에 병이 있다, 아니면 가족력이 있다, 아니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 네. 이런 위험 인자를 가지신 분들은 확실히 먹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미리요? 네. 어.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요새 쓰는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ml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걸로 우리 되어 있습니다. 베이비 아스피린이라고 네. 하는 게 그거예요? 네, 그겁니다. 예. 그런데 아무 위험 인자가 없이 건강하신 분들이 아스피린을 먹는 거는 오히려 위장이나 그런 것들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은 걸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네. 오히려 위장 장애가 훨씬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굳이 드실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판단은 사실은 처방해 주시는 그렇죠. 예, 근데 요새 전문의에게. 병원에 오시면은 환자분들이 자기는 그래도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처방은 해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 속이 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고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력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위험 인자가 어느 정도인가를 잘 판단해서 네. 아스피린도 복용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스텐트 시술을 잠시 설명을 해주셨는데 스텐트 삽입술 같은 시술은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혈관이
10차선 중에서 한 5차선이나 한 4차선 정도 막혀 있을 경우에는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네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충분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노란 부분 녹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녹여주거나 아니면 그냥 혈관을 약간 확장시켜주는 경우에는 큰 증상 없이 평생 잘 지내시는 분도 많습니다. 네. 이렇게 약물 치료로만 이제 증상이 호전되는 분도 있는 반면에 네. 어떤 분들은 완전히 꽉 막혀서 스텐트 시술, 다시 도로 포장을 아무리 해도 어떻게 뚫을 수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아까 그 스텐트를 이렇게 집어 넣어줬잖아요. 네. 혈관 안에. 근데 네. 너무 막혀서 이게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예를 들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막혀 병에 있다? 막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도로를 뚫는 게 아니고 우회 도로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관상동맥 우회술이 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막힌 부위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동맥에서 이렇게 완전히 도로를 새로 하나 내는 거게 되겠죠. 막힌 곳을 뚫는 게 아니고요. 네. 완전히 우회 도로를 내게 됩니다. 도로를 만든다는 건 인공 혈관을 만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몸에 있는 혈관을 이쪽에 원래 이 혈관은 가슴에 있는 이제 다른 가슴 그 근육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되게 되는데 네. 이 혈관을 심장으로 바로 이어주는 게 되겠죠. 다른 혈관을 가져오는 네. 거예요? 이게 이 파란 혈관 같은 경우에는 정맥 혈관이 있는데 다리에 있는 정맥 혈관을 떼어서 네. 대동맥과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우회수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예. 이런 수술, 이거는 시술이 아니고 완전 전신 마취를 해서 가슴을 열어야 되기 개심을 때문에 해야 되는 개심을 거군요. 해야 되는 수술이라서 상당히 큰 수술이긴 한데 최근에 그 수술 테크닉이 워낙 좋아져서 네. 큰 문제 없이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심혈관 질환의 가장 무서운 건 이렇게 시술도 할 수 있고 수술도 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 전에 갑자기 정말 손을 쓸 수도 없을 만큼 돌연사를 네. 해버리는 경우에는 정말 주변에서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 심근경색 환자가 이런 심장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 첫 번째 그 사건이 심장 마비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돌연사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네. 대부분이 정구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많습니다. 이전에 사인이 있었어요. 사인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이전에는 괜찮았었는데 등산하니까 조금 불편하더라. 어디가 심장이? 심장이 가슴이 아프더라 아니면은 좀 숨이 더 찬 것 같더라 그런 것들을 자세히 물어보면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이제 시술을 한 이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은 증상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호자한테 물어보니까 증상이 조금씩 뭔가 안 좋아지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고 뭔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시술을 했는데 이 혈관이 너무 늦게 개통이 되는 바람에 중간에 저희가 전기 충격을 거의 한 5, 60번 줬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살아났다가 결국엔 심장의 근육이 힘을 잃어서 나중엔 돌아가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아이고. 이런 경우에는 얼마만큼 자기 자신의 몸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신의 그런 몸 상태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내가 내 몸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주의를 항상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돌연사의 주범인 심근경색은 그야말로 갑자기 찾아오지만 사실 잘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이전에 분명히 내 자신에게 주는 사인이 있었다. 네. 예, 오늘부터 진짜 내 몸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근데 평소에 심혈관이 이렇게 좁아졌는지 모르고 있다가 증상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또 네. 있다가도 이렇게 지나칠 수도 있고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면 그야말로 응급 조치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커다란 그 조치인데 어떤 응급 조치가 필요합니까? 가장 먼저 환자분이 넘어갔을 경우에 혈압 맥박을 짚어보고 맥박이 없는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심폐소생술, 심장 마사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먼저 맥박을 어디에 이렇게 짚어봐야 돼요? 보통 우리가 가장 잘 만져지는 곳은 여기 목에 있는 혈관이 되겠습니다. 네. 목에 잡아 보시면은 여기 팔딱팔딱 뛰는 이제 혈관을 만져질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뛰고 계시죠? 네. 혈관이 이제 없다. 그다음에 환자분은 완전히 쓰러져서 넘어가 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심폐소생술입니다. 보통 저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인공호흡을 하시겠다 하면서 입을 먼저 갖다 대시는 분들이 있는데 필요 없고 네, 정말 그렇게 요새는 이제 권고안에서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심장을 마사지해주고 왜냐하면 심장이 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심장을 마사지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119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불러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맥박이 있는 경우입니까? 그 없는 경우입니까? 맥박이 대부분 없죠, 그런 경우. 예. 그래서 맥박을 돌아오게 심장을 띄워서 머리로 피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머리에 피가 못 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결국 심장은 돌아왔는데 뇌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 마사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 주변에 왜 있잖아요. 심장 마사지 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있는지 살피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던데요. 특히 최근에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공항 그다음에 네. 역 같은 데 보면은 갑자기 심장 마비가 온 사람들한테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는 기계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계들을 사용을 숙지하는 것도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얼마 전에도 여기 앞에서 마사지하는 방법 배웠었잖아요. 이거 상당히 생각보다 또 보기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더군요. 네. 예. 보통 저희가 한 2분 심장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심장마비가 되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응급 환자가 터지는 경우 심장 마사지를 하는데 저희 인턴 선생, 레지던트 선생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 2분이나 3분 하게 되면 힘이 빠져서 그다음에 적절한 심장 압박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응급실이나 아니면 여러 병원에 가서 그런 경우를 당하신 경우도 있겠지만은 뒤에서 여러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가 돌아가면서 심장 마사지를 하고 돌아가면서 심장 마사지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네, 힘들다. 이게 힘든 작업인데 실제로 그러면 교수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심폐소생술은 저희가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명을 살리신 그런 살린 경우도 있고 사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인들을 좀 더 잘 살폈어야 되는데라는 후회도 하게 되고 네.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이라는 것은 평소에 정말 예방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예방하는 것이 네.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 혈관을 정말 아까 청소를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혈관 청소를 평소에 잘 해놔야 되겠습니다.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서 네. 담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담배를 피고 딱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바깥에 가서 좀 쉬고 오시라고 담배 냄새 너무 난다고 제가 약간 환자분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금연이 되겠습니다. 네. 어차피 내년부터 세금도 올라서 담배값도 너무 오르기 때문에 네. 금연하시는 게 가장 또 좋고요. 흡연 공간도 점점 좁아지고 네.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공공장소에서 거의 담배를 못 피기 때문에 네. 그렇게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번은 금연하기. 네, 쉬운 거부터 해놨습니다. 어렵지 않나? 저 입장에서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심근경색 협심증은 다시 말해서 혈관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건데 이 혈관을 부담을 적게 해주고 혈관에 노폐물이 적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혈관을 어떻게 평소에 잘 관리하는가 그거는 결국은 운동을 통해서 조절하는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노폐물이 없어야 되는데 그 노폐물이 가장 적은 음식 중에 하나는 야채, 과일 그리고 고기도 사실 이제 우리 어쩔 수 없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되도록이면 생선 종류, 등푸른 생선 종류들이 이런 심장에 가장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최근에 워낙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뭐 나이 많으신 분들, 젊은 사람들 모든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 자체도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술은 어떤가요? 요즘에 그 연말에 송년회자리도 많고 해서 음주 많이 하시는데.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술이었던 건데 네. 그 저희가 외국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프랑스나 아니면 그런 외국 사람들이 그 식사 때 포도주 한 잔 놓으면서 그렇게 한두 잔 그건 됩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술 마시는 문화 자체가 그렇게 한두 잔으로 되지 않고 대부분은 포금을 하는. 포금뿐만 아니고 네. 그 주위에서도 계속 술을 권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음식 자체, 그때 술안주가 아주 기름진 안주가 많기 때문에 그 한두 잔 먹으라고 하면은 대부분 많이 먹고 와가지고 그다음에 저한테 하는 말에 술 먹으라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한테는 절대 술 드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 아예 그냥. 네. 네. 그냥 끊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술 대신 다른 것들을 찾으라고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참 재미없는 삶을 사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건강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네. 예, 포인트를 짚어주신 건데요. 자, 그러면 오늘 심근경색, 겨울철 돌연사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만은 정말 꼭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몸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뭐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아는가가 가장 먼저인데 이 심장 건강을 위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그다음에 자신의 건강, 그다음에 자신의 혈압 아니면은 뭐 담배, 뭐 당뇨, 뭐 그다음에 스트레스 레벨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얼마만큼 자기 몸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가장 먼저 선결 과제가 되고 네.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의를 찾아서 치료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 몸을 잘 알고 그리고 내 몸에 보내는 신호에 아주 귀를 잘 기울이자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를 해주셨네요. 요즘 그 뭐 젊게 사시라고 많이들 애쓰시잖아요. 근데 혈관을 우리가 정말 청소를 부지런히 해서 혈관 안티에이징, 이 혈관을 젊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심장내과 허정우 교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